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할 주제는 개인 보험 설계 점검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다 개인별 보험 들어놓은 거 많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 뭐 설계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고 제 나름 판단한 거 적용한 것들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의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필수 보험 정권 확인이라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보험을 들고 나면 정권을 받는데 그걸 자세히 읽지도 않고 보통은 또 보험금은 다 자동 이체를 해놓기 때문에 얼마가 이체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좀 이거를 들여다봤으면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여러분께 이런 주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손보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손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실손도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뭐 60대, 70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갈 확률이 아무래도 횟수가 많아질 거니까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나중에는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도 뭐 4세대, 뭐 3세대 이런 용어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우리 1세대 때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좋지만은 적용이 그만큼 또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대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4세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3세대로 갈아탔는데 그렇게 갈아탐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적용 범위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본인 부담금 좀 늘 수 있겠지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그 설계사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손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자, 유병자 실손보험은 내가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 아니면 특히나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질환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이제 실손보험을 이제서 들으려 하면 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유병자 실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죠? 질환이 있어도 들 수 있는 보험인 거죠. 대신에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높겠죠. 본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그래서 질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그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아무래도 이제 설계사를 통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이제 인건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보험이라고 우리가 사망에 따른 그런 뭐 가정에서는 특히나 가장이나 뭐 가장 아니더라도 그저 부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서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족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뭐 부모님이 잘못된다라면은 뭐 아이들한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정기보험이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부터 이제 얘가 이제 돈을 버는 그 시점까지 나이를 계산해서 예를 들면 뭐, 25세 내지는 30세 이런 식으로 한정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는 그런 나이가 나오겠죠. 자녀의 나이. 그럼 그 기간만큼만 이 사망보험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니까,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사망은 누구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 뿐이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1억, 2억 이렇게 이제 금액을 정해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조금 더 장기로 CI 보험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본인 부담금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보험 외에도 이제 중대질환 관련 보험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암 그죠 많이 발생하는 그다음에 뇌 관련해서 심장 관련해서 이런 쪽에 이제 보시고 이제 기본 보험을 하나 또 들어놓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 정기 보험도 마찬가지 무배당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싼 거죠 보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도 알아보시고 이 또 다이렉트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험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고 우리 좀 더 많이 보험은 뭐 개수가 뭐 무한정 덜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뭐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돈이 있다라면 사실 뭐 다른 부분에 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또 가정의 변액 뭐 관련해서 유니버셜 관련해서 뭐 연금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계실 거예요. 저도 들고 있던 거를 해지를 했거든요. 자, 개인별 연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한데 이제 뭐 우리 기본적인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어느 나이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으로 마련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계산해 볼 때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운영사의 사업비 쪽으로 떼는 이 수수료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이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이렇게 사고 이걸 팔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그 수익률에서 이게 물론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되어서 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만큼의 금액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지 못할까라고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뭐 월급이 얼마 이 금액만큼 나가는 금액만큼을 내가 내 스스로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펀드라든지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달 이렇게 이 금액을 뭐 55세, 60세 이렇게 넣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수익만큼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있다라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보험은 여러분들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자녀가 뭐 저 20살 넘어가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100세 이제 보험이잖아요.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뭐 60세 이렇게 넣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100세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가입을 꼭 알아보시고 비용 면에서나 그 안에 항목들은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무배당을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돈을 받는 거 적립해서 받는 거는 뭐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가 적게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기보험은 가정을 이룰 시점에 아기들 같은 경우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보험을 자녀가 지금 뭐 두 살, 세 살 이렇게 하는데 굳이 사망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사망이라는 거는 부모가 자녀가 죽어서 내가 이거를 뭐 받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이 자녀가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뭐 이게 합의해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급하게 넣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 사망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수술하고 진단비 이런 항목들이 보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권을 다 확인해 보시면 근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큰 수술을 우리가 할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확률이니까 뭐든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다 들어놓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여유가 있다라면 굳이 보험이 없어도 그냥 내가 현금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굳이 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위험 대비해서 넣는 게 보험이니까 수술보다는 사실은 어떤 진단 암이든 이렇게 뭐 뇌질환이든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가 얼마 나온다 예를 들어서 2천이 나온다 3천이 나온다 뭐 1억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수술은 그 진단을 받았지만 예를 들면 암을 진단 받았다 치면은 이 초기라서 진단은 받았지만 이게 수술을 할 정도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진단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은 수술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같이 넣어놓으면 좋겠지만 이 수술비를 보험료 더 올리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원비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뭐 보험 다 입원 뭐 이틀 3일째 뭐 얼마씩 준다 이런 거 있는데 뭐 있으면 이것도 좋겠지만 굳이 보험료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보험을 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실손보험에 그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운전자 보험 운전하는 나이에, 자녀가 운전하는 나이, 이거 뭐 좀 애들 지금 이제 20살 지나서 이렇게 하려면 되게 운전 관련해서 보험 넣으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정기보험 이런 거 넣을 때는 이제 슈퍼 건강체로 해서 평생 비흡연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엑셀로 작성을 했습니다. 항목을 다 이름 적고 가족 관계 쭉 이게 몇 년까지 넣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 완납을 했다 뭐 기간이 언제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장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험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총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내 지금 월 수입에 이 정도가 적당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복되는 거는 좀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또 뭐 갈아타야 된다든지 뭔가 이제 뭐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 스스로 그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된 거는 반드시 이제 메모를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보면 좀 스스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교육보험을 혹시 들어져 있다라면 교육보험이 중간에 이렇게 축하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비 명목으로 그죠? 뭐 돌이면 돌 축하금, 대학 갔다면 대학 뭐 학자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굳이 제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만기 때 수령을 하면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보험 막 찾아가라고 이렇게 막 문자 오고 하는데 굳이 이런 거는 수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급하지 않다라면 돈이 두면 더 이득이라는 거. 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넣으실 때 꼭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지를 꼭 보시고 1억 정도는 추가로 이건 얼마 안 되거든요. 보험료는 넣어주시면 꼭 여기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하나 이 정도는 있어야지 혹시나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아파트에 물이 뭐 샜는데 밑에 집에 만약에 피해를 입혔다. 그럼 이런 것들도 이 책임 안에서 이게 받을 수 있거든요. 보험료를. 예, 이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보다는 상해가 조금 더 빈도가 낮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해로 생기면 이제 후유장애가 좀 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억이라는 이 돈, 뭐 돈 많으면 더 좋겠죠. 후유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을 좀 추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이제 보험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3개월 전에 진료 같은 걸 확인을 합니다. 이 보험사 측에서. 그래서 진단을 했거나 투약을 했거나 뭐 물리치료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것들은 이렇게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할증 돈을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부담부를 걸게 됩니다. 부담부는 어떤 거냐면 뭐 3년, 2년 그 질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또 하나씩은 다 예전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언제 죽어도 죽는 건데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혜택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비추천합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가지고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개를 비교해 보시고 자기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 맞는 게 아니니까.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저도 이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사 이렇게 설계 참고를 하시는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보고 견적도 비교해보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해지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해지를 하게 되면 나한테 좀 불이익이 당연히 있죠. 금전적으로. 그렇지만 그 금액만큼 내가 다르게 이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저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이거를 보험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스스로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만의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를 해지도 할 수 있고 새로 또 갈아탈 수도 있고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고 사실은 귀찮은 부분인데 그 항목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이 항목을 넣어야 될지 얘를 뭐 금액을 얼마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약간 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험을 들으라는 걸 무조건 들은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지를 꼭 확인하시고 들기 전에는 조금 더 공부 들어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